제가 처음에도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을 번갈아 가면서 영상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정렬 알고리즘을 계속 알려드리다가 이제 힙 정렬을 할 차례인데, 힙 정렬과 연관된 자료 구조가 바로 트리예요. 그래서 트리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앞으로 몇 강의 동안은 트리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트리는 사실 활용도가 굉장히 많아서 개발자로서는 필수 자료 구조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디자인 패턴을 배울 때도 활용되는 친구니까 오늘 강의 꼭 챙겨가 주시기 바랄게요. 트리 자료 구조. 사실 트리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여기서 몇 시간 동안 주저리 설명 가능해요. 그 정도로 트리에서 파생되는 자료 구조도 많고 알아야 할 기본 개념도 많다는 거예요. 제 강의의 방향성이 최대한 모든 개념을 연결해서 하려다 보니까 다른 단편적인 강의보다는 많은 걸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강의가 길어지긴 하더라고요. 시작해봅시다. 우리가 전에 배운 배열이나 연결 리스트는 한 줄로 이어지는 선형 자료 구조였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일렬 구조였어요. 근데 현실 데이터는 일렬 구조로 표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회사 조직도라든지 파일 시스템이라든지 HTML 돔 구조, 기타 등등 이런 건 전부 이런 계층 구조예요. 그래서 나온 게 트리입니다. 트리는 나무가, 이 나무예요, 나무. 나무를 거꾸로 뒤집은 형태처럼 표현돼요. 트리는 각 노드 아래에 또 다른 트리가 존재할 수 있는 재규적 구조를 띈 자료 구조예요. 그래서 트리의 핵심은 부모와 자식 관계가 있는 계층형 자료 구조입니다. 트리에 대한 커리큘럼을 어떻게 짜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트리 개념을 바탕으로 여러 응용 자료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이 트리의 개념을 이용한 자료 구조가 다음과 같이 있어요. 큰 그림만 좀 봐주세요. 용어만 봐도 머리 아프시죠? 그리고 각각의 성격이 다 다르긴 해서 성격별로 나눠서 보면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트리의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공부해 주시고 이진 탐색 트리까지 같이 볼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균형 트리, 예를 들면 AVL 트리, 레드블랙 트리, 뭐 B 트리 같은 거, 그리고 힙, 그리고 기타 트리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트리 용어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가 트리를 그냥 볼 수는 없어요. 뭐 이거 저거 할 수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용어는 알고 가자고요. 트리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트리 안에 들어있는 각각의 데이터를 우리는 노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트리의 시작점이 되는 가장 위의 노드가 루트예요. 그리고 연결 관계에서 위쪽에 있는 게 부모 노드, 아래에 있는 게 자식 노드예요. 그리고 노드와 노드를 연결하는 선이 우리는 간선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깊이와 높이와 레벨을 좀 봐야 돼요. 깊이는 어떤 노드에 대해서 깊이를 본다고 했을 때 루트에서 특정 노드까지 몇 단계 내려왔는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C의 깊이는 루트에서 하나 내려왔으니까 1이겠죠? H노드는 A 루트에서 3번 내려왔으니까 3이겠죠? 예,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이거 하나 빠졌어요. 우리가 자식이 없는 마지막 노드를 우리는 리프 노드라고 합니다. 특정 노드에서 가장 깊은 리프 노드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높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C 노드에 대한 높이는 아래 리프 노드까지 하나였잖아요. 하나. 1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A에 대한 높이를 본다라고 했을 때 가장 깊은 리프 노드는 HGF니까 하나, 둘, 셋, 세 단계 같죠? 3이에요, 3. 레벨은 루트 노드로부터 몇 번째 층에 위치하는지를 의미해요. 레벨 1부터 보통 표기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레벨 1, 2, 3, 4라고 보시면 돼요. 알파벳 E 노드의 깊이와 높이와 레벨 한번 볼게요. 우리가 깊이는 루트 노드부터 몇 번 내려왔는지 본다고 했죠? 그래서 깊이는 2예요. 높이는 해당 노드부터 리프 노드까지의 거리를 본다고 그랬죠? 높이는 1입니다. 레벨은 루트 노드로부터 몇 번째 층에 위치하는지 본다고 했죠? 1층, 2층, 3층, 레벨은 3입니다. 처음 들으면 깊이와 높이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깊이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거리, 높이는 아래를 기준으로 얼마나 더 내려갈 수 있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진 트리. 트리에서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 핵심 구조가 바로 이진 트리예요. 이진 트리는 자식이 최대 2개인 트리예요. 이런 게 이진 트리예요. 이런 구조죠. 여기서 핵심은 최대 2개가 되는 거예요. 다만 최대 2개라는 거지 꼭 2개여야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이진 트리예요. 왜냐면 자식이 최대 2개니까. 컴퓨터는 둘로 나누는 것을 좋아해요. 왜?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이진, 바이너리 체계를 사용하고 데이터를 절반씩 나누며 처리하는 방식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탐색, 정렬, 우선순위 처리, 압축, 데이터, 검색, 이런 기타 등등 많은 핵심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들이 이진트리 개념과 좀 연결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힙, BST, AVL 트리 전부 이진트리 계열이에요. 우리가 용어를 몇 가지만 좀 더 볼게요. 완전 이진트리. 우리가 우선순위 큐 자료를 배우면서 한번 등장시킨 개념이에요. 이번에 자세히 좀 알아볼게요. 이건 진짜 좀 중요한데 완전 이진트리는 마지막 레벨을 제외한 모든 레벨이 꽉 차 있고 마지막 레벨은 왼쪽부터 순서대로 채워지는 틀이에요. 헷갈리시죠? 마지막 레벨을 제외한 모든 레벨이 꽉 차 있고 마지막 레벨은 왼쪽부터 순서대로 채워지는 틀이에요. 이해되셨죠? 보세요. 왼쪽부터 차례대로 채워지고 있죠? 이걸 완전 이진트리라고 합니다. 이 구조는 배열로 표현하기 너무 좋아요. 예를 들면 인덱스 0번째, 1번, 2번, 3번, 4번, 5번 뭔가 배열처럼 보이죠? 배열처럼 순서대로 그냥 들어오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들어온 순서대로 왼쪽부터 채워질 거 아니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셋, 넷, 다섯 번째겠네요. 인덱스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다다음에 배울 힙 자료 구조가 완전 이진트리를 사용해요. 왜냐면 배열로 구현 가능하니까. 즉 트리인데 메모리 효율이 좀 좋아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 다음 포화 이진트리인데 포화 이진트리는 모든 노드가 자식을 0개 또는 2개만 가진 트리예요. 모든 레벨이 꽉 찬 트리예요. 완벽하게 꽉 찼죠? 모든 부모가 자식 2개를 갖고 있어요. 포화 이진트리예요. 모든 레벨도 꽉 차 있어요. 이 용어만 잘 챙겨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사실 완전 이진트리예요. 네 번째, 이진 탐색 트리. 트리의 첫 번째 자료 구조 BST를 파헤쳐 볼게요. BST, 바이너리 서치 트리예요. 탐색을 빠르게 하기 위해 규칙을 가진 이진트리예요. 핵심 규칙은 단 하나예요. 어떤 노드 기준으로 왼쪽 자식은 더 작은 값, 오른쪽 자식은 더 큰 값을 가지도록 저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8보다 작은 값은 왼쪽, 8보다 큰 값은 오른쪽, 그리고 또 재기적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6의 왼쪽도 4고 6의 오른쪽 큰 값 7이잖아요. 그 모든 서브트리도 BST 규칙을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자료 구조가 있으면 탐색하는 거, 삽입, 삭제 이런 걸 좀 알아봐야 되겠죠? BST는 값의 대수 관계를 기준으로 정렬 규칙을 유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7을 찾는다고 해볼게요. 처음에 루트에서부터 찾기 시작할 거예요. 7이야? 아니야. 너보다 작네? 왼쪽 가. 3? 아니야. 너보다 크네? 오른쪽 가. 6과 비교해요. 너보다 크네? 오른쪽 가. 7을 찾았습니다. 짠! 우리가 자료구조 이진 탐색 알려드릴 때 설명드렸죠? 똑같아요. 그래서 시간 복잡도도 이상적인 경우에 5 로그 n이 걸려요. 이상적인 경우에. 트리를 반씩 줄여나가면서 검색하기 때문이에요. 삽입도 탐색과 거의 동일해요. 숫자 5를 예시로 한번 삽입하겠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8 봤어. 너 왼쪽으로 가. 5, 3이야. 3보다 커. 오른쪽. 6보다 작네. 왼쪽 가. 4보다 크네. 오른쪽 가. 그러면은 이쪽에 비어있으니까, 노드가 비어있으니까 여기에다가 5를 추가합니다. 예. 시간 복잡도도 마찬가지로 반씩 쪼개기 때문에 5 로그 n이죠. 삭제를 볼게요. 삭제가 BST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면 규칙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중간에 노드가 6을 삭제해버려가지고 딱 비워버리면은 빵꾸가 나버리잖아. 그러면 채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뭘로. 네. 삭제는 경우가 한 3가지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경우는 자식이 없는 리프 노드를 제거할 때예요. 찾아서 그냥 제거해버리면 끝입니다. 끝이에요. 자, 두 번째는 자식이 1개인 노드를 삭제해요. 자식을 그냥 끌어올리면 됩니다. 그때는 얘를 날리게 되면 그냥 밑에 자식을 끌어올려요. 6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자식이 2개인 노드를 삭제할 때를 볼게요. 이게 가장 좀 헷갈립니다. 보통은 자식이 2개인 그 부모 노드를 제거했을 때 오른쪽 서브트리의 최소값 아니면 왼쪽 서브트리의 최대값으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서브트리의 최소값을 올리도록 할게요.
예시를 한번 볼게요. 3을 삭제한다고 볼게요. 그럼 우리가 오른쪽 서브트리의 가장 작은 값, 최소값을 보기로 했죠? 그러면은 오른쪽 서브트리니까 여기서 가장 최소값은 4예요. 4. 자, 이 4가 이쪽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삭제를 받는데 시간 복잡도가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 삭제 찾는데 5 로그 n이죠. 그리고 대체 노드를 찾는데 5 로그 n이에요. 합치면 2 로그 n이 걸려요. 시간 복잡도가. 근데 상수는 우리가 무시한다고 했으니까 5 로그 n이겠죠. 이게 빠지겠죠? 하나만 더 생각해 볼게요. 근데 우리가 BST 자료 구조를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바로 삽입 시 노드가 한쪽으로 쏠리게 되는 편향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5번째, 이진 탐색 트리의 편향 문제를 확인해 볼게요. 일단 균형이 잘 잡힌 BST를 한번 볼게요. 높이가 낮고요. 탐색이 빠르고요. 정확히 5 로그 n이 걸립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처음에 순차적으로 잘 들어온 거예요. 처음에 8 들어오고 그 다음에 4 들어오고 12 삽입하고 그 다음에 2, 6, 10, 14 이렇게 순차적으로 삽입했을 때 물론 순서가 중간에 바뀔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균형에 잘 잡힌 이진 탐색 트리가 됩니다. 자, 다만 편향된 BST 그러니까 값이 순서대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렇게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은 얘가 순차적으로 1 들어오고 그 다음에 크니까 2 들어오고 3 들어오고 4 들어오고 5 들어와요. 어떤가요? 한쪽으로 쏠렸죠? 이건 트리가 아니라 사실상 연결 리스트 수준이에요. 탐색, 그리고 삽입, 삭제 모두 ON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우리가 연결 리스트에서 시간 복잡도 공부했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연결 리스트예요, 거의.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트리의 기본적인 개념과 BST를 한번 살펴봤어요. 다만 오늘 내용 듣고서 그래서 이걸 실제로 어디다 쓰는데요? 뭐 어디다가 어떻게 적용하는데? 라고 의문을 가지신다면 그냥 모든 부분의 기본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밖에 없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트리는 파일 시스템이든 데이터베이스에서 인덱스 관리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많이 관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전에 우선순위 q 보셨잖아요. 그것도 트리의 근간이니까 생각해보시면 정말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실 앞으로 배우게 될 고급 트리 구조를 좀 보셔야 DB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자바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명확해질 거예요. 오늘 배운 개념은 다음을 위한 도입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BST 편향 문제를 봤죠? BST의 편향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몇 가지 자료 구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AVL 트리, 레드블랙 트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자료 구조를 다음 시간에 하나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끝!